오랜만에 광고 영상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도솔산 선울산 특별전 선에 들고 구름에 눕다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화 전공자이다 보니까 불상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전시는 약간 난감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 주변에 몇 안 되는 불상 전공자이자 조각가 서승아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조소 전공 졸업하고 지금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 석박 통합 과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전시하기 전에 승하쌤 자랑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전시를 바이럴 시켰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저기 퍼졌는데, 그래서 그 선운사 지장보살상 화제의 그 불상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인스타나 소영쌤의 그 바이럴 많이 봤습니다. 덕분에. 네. 그래서 따로 이 전시를 보러 가기 전부터 공부를 좀 해야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런 홍보 영상이나 인스타에 설명들이 많이 떠가지고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 한 번쯤 지나가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참 선운사 지장보살상이 괴담인 듯 영험담인 듯 참 특이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상이 선운사에서 도난을 당합니다.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일본인이 이걸 훔쳐가고서 처음엔 기분 좋았겠죠. 좋죠. 왜냐하면 이 상이 려말 선초,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제일 불상이 예쁘고 귀하고 비싼 시기의 상이에요. 딱 봐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훔치고서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아, 이거 나 자식들 되면은 얼마나 비싸게 팔릴려나. 그랬는데 이 불상을 훔쳐가고서 밤마다 악몽이 쌓립니다. 이 불상의 꿈에 나와가지고 내 고향은 도솔산이요. 여기로 돌려보내주시오! 라고서 계속 해가지고 너무 무섭고 밤잠을 설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망해서 가세가 기울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상을 넘깁니다. 돈을 좀 받았을까요? 이 과정에서? 가세가 힘드니까 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뭐 그래서 넘겼는데 또 그 사람도 꿈에 이 불상에 나와서 내 고향은 도솔산이요. 돌려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이게 계속 돈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그 시대에 일제강점기에 2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불상입니다. 경찰서에 얘를 뭐 맡겼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을까요? 이게 너무나 인자하신 외모이신데 말이죠. 원래 뭐 인자한 분이 더 무섭다고. 또 사실 지장보살이라는 게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심지어 그냥 네. 중생을 특화되게 위하시는 분인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 이런 바이럴이 그쵸. 어떤 파생 효과를 가져올지. 결과적으로 뭐 관람객들도 많이 오시고 노출도 많이 돼서 불교 박물관이나 저희한테나 좋은 효과이긴 한데 저는 근데 트위터에서 이 이야기가 돌면서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근데 부처님이 그 자비로운 분인데 일본인도 이렇게 망하게 했겠나 하시면서 또 해주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꿈에서 부처를 봐도 그게 악기로 보이는 것이다. 음 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꿈에 부처님 넣으면은 와 이제 내 인생 좀 풀리나 보다. 아 어떻게 로또 사야 돼? 이런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상을 훔쳤으니까 계속 마음이 좀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저릴 수 있죠. 네, 제발 저린 것 같아요. 근데 요 불교계에는 이런 얘기들 좀 있기는 있어요. 어떤 뭐 그림을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그림이 막 호랑이랑 뭐 폭포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었대요. 배경에 물이 막 쫙 내리고 그 앞에 호랑이가 있고. 그래서 어떤 작가가 그 그림을 영혼에 담아서 그린 거예요. 너무 열심히 그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부잣집에 드렸대. 돈을 받고.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부잣집에서 물이 새더래요. 어머. 밤마다 물소리가 들리고 네. 그런 진짜 척척척척 그런 호랑이가 물을 밟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대요. 네.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는데
그 집 주인분이 어느 날 보니까 그 그림을 눈 딱 마주쳤는데 이거라는 그 확신이 드셨대. 그래서 그 그림을 옮겼대요, 사무실로.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 물이 새는 게 싹 멈췄대요. 음, 그리고 그 그림이 뭐 나중에는 뭐 다른 분들 손에 뭐 갔더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이런 영험담이 뭐 있어요. 불상에 대한 영험담도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종교잖아요. 그렇죠. 네, 종교를 믿는다는 거는 물론 우리 삶이 더 아름답고 깨끗해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도 좀 음,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현대 젊은이들이고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얘기 전달을 할 때. 네, 그래서 이 전시가 사실은 난이도가 낮은 전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전시를 가서 뭘 봐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전시를 봤을 때 뭘 중점적으로 봐야 좋을까요? 전시 보고 온 입장에서. 초보자의 시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초보자니까. 사실 입구에 들어가면서가 전시의 분위기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어떤 첫인상을 받냐가 앞으로의 전시를 볼 때 어떤 점을 느껴야 되고 뭐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번 불교 중앙박물관 전시의 첫 작품이 이렇게 채색이 화려하고 크기가 있고 디테일한 조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어, 복장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채색이 들어가 있고 상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뭐 복원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음, 하셨겠죠? 근데 이게 정말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원래 불화에서의 디테일보다 조각에서의 무늬를 넣는 디테일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기도 하고요. 많은 부분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조각에서는. 근데 이번 전시 첫 작품부터 이렇게 문양과 아,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털 한 올 한 올 그리시고 문양 하나하나 다 그리셨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선운사의 미술품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볼 게 많은지 이제 딱 감이 왔죠, 저는. 음,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계셨던 분들이 나한님들이잖아요. 네. 안한과 가섭인데 그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나한이라는 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미 깨달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음, 이렇게 중생의 몸에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은 자분들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부처님의 경지에 거의 오르신 분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약간 제자죠. 예, 그래서 요걸 보면은 사실 이것도 약간 꿀팁인데 보실 때 왠지 젊고 왠지 예쁘장한 그런 스님 같은 분이랑 되게 나이가 많고 노인 같은 어떤 스님 같은 분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함과 가섭입니다. 이 둘은 부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나한상을 주로 볼 때는 젊은이랑 노인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입장을 하면은 아까 승하 선생님이 말씀해준 상들이 있고 그러면 회화가 나옵니다. 의외로. 맞습니다. 의외로 회화가 나오는데 이 회화들을 보면은 연대가 생각보다 일러요. 음, 조선 중기 작품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전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방법은 연대를 보는 거예요. 이 작품이 몇백 년대에 나온 것인가? 1700년대에 있는 작품인가? 1800년대에 있는 작품인가? 1900년대에 있는 작품인가? 그래서 이 작품 옆에 있는 연대를 보면서 전시를 같이 보면은 전시가 흘러가는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 처음에 들어가면은 가장 이른 시기에 이 절에 조성된 작품부터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작품들이 요 제석천 범천을 그린 신중도고 초기 신중도고 그 다음 이 천불도 만불도예요. 네. 그러면은 이 절이 꽤 옛날 연대 물건을 갖고 있는 절이고 그리고 도상적으로 되게 예쁘고 딱 봐도 이런 거 만들기 어렵게 생겼잖아요. 네. 이런 걸 소장하고 있는 절이라면은 대단한 절인가 보다.
엄청난 대단한 절이죠. 네,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뚜벅뚜벅 전시장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런 경전들이죠. 이 경전들을 왜 그 사이에 배치를 했냐 하면은 이 그림을 그릴 때 뭘 보고 그림을 그리겠어요? 경전을 보고서. 경전을 보고 그림. 네, 그래서 경전도 중간중간 넣은 게 그냥 소장을 하고 있어서 그린 게 아니라 이런 절에서 경전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 그런 경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절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서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전 큐레이팅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뭐 천불도 만불도 이런 것들은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화엄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이거를 읽어야지 얘기는 맨날 했는데 못 읽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요런 거를 일단 연구를 하는 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경전이 있고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것은. 그렇죠. 네. 그리고서 또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들이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그림을 조성을 하고 이 경전을 연구를 했던 그런 스님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보면은 스님들이 보통 스님들 아니에요. 요 청허 휴정 스님, 인진왜란 때 활약하셨던 그런 스님들이랑 그 스님들의 계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님들은 왜 유명하냐면은 물론 조선 후기 때 임진왜란 끝나고 그때 활약 많이 하셨죠. 의순군 조성해가지고 일본군 물리치고 그런 것도 하셨는데 그때 조금 나라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시는 일이 경전에 또 연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의식문도 만들어요. 이런 것도 다 전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조선 중기에 이 스님들이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좋은 그림들을 만들고 이거 딱 봐봐요. 얼마나 좋은 그림이야. 이런 그림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했는지 처음에 입장을 하면은 알 수 있어요. 전공자의 시선에서는. 근데 처음 가서 보시면은 이런 거 알아채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비전공자인 제가 봐도 네. 이 처음 딱 들어갔을 때 회화 작품 이 두 점이 정말 훌륭해요. 압도되죠. 예, 저 이게 사진으로 보시면 안 돼요. 꼭 무조건 가보셔야 돼요. 이게 사이즈도 있고 이 색감 자체가 카메라에 안 담기는 색감이에요. 정말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이 전시가 불상 바이럴로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런 회화를 보면은 불상보다 사실 회화에 더 관심이 갈 정도로 훌륭한 작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메인으로 전시되는 게 이 불상이죠. 이 지장보살상 3점이 같이 나옵니다. 저는 조금 이거 보면서 그 지장보살상 그 설화 좀 느낀 게 사진보다 실물이 조금 더 좀 엄격한 느낌? 상어가? 그 실물이 조금 더 무섭지 않았어요? 이 네. 알고 봐서 그런가 내가? 디스플레이와 조명과 조명 탓인가? 공간의 무게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이즈가 꽤 있어요. 예. 커서 그런가 예. 봐. 일반 지장보살님보다 이렇게 지장보살상을 가까이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단 위에 올라가 계시거나 하신데 일반 중앙박물관에 있는 일반적인 불상들보다 사이즈가 기대하시는 것보다 좀 클 겁니다. 예상하시는 것보다. 맞아. 실제보다 좀 커가지고 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냥 사진 포스터나 사진으로 보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어쨌든 요 고려 불상은 특징이 조금 더 얼굴도 오밀조밀하시고 조선 불상에 비해 약간 좀 더 갸름하지만 네. 그래도 좀 오동통한 느낌? 이 손 표현이 좀 예술이긴 하죠. 진짜 다른 세계의 그런 존재 같은 그런 느낌. 우아한 느낌. 사진보다 실제가 훨씬 더 좀 우아하고 날카로운 느낌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가 좋았던 점은 원래 조각의 특성이 입체잖아요. 입체적으로 전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각도로든 볼 수 있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박물관 측에서. 맞아요. 저희가 앞에서만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니까 그 지켜주시는 그 자원봉사자 분께서 뒤에 가서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불상의 이제 앞모습보다는 옆모습의 두께라든가
뒷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은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입체 작품이다 보니까 모습이 똑같아도 옆모습이 이게 얇냐 두껍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해서 보시면은 왜 이런 곡선이 나오는지 입체적으로 옆모습이 얇을 때랑 두꺼울 때랑 묘사를 똑같이 한다 해도 느낌이 확실히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이 상이 끝나면은 드디어 이 귀염둥이 나한상분들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표현력이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모두 하나하나 귀엽게 조각되어 있더라고요. 다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네. 나한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해요. 딱 부처님처럼 정해진 게 없고 일반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고 뭐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수도 많고 가진 것도 많지만 이번 선운사 나한들은 특히 좀 더 귀여운 나한들이 많은 전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상이 끝나면 전 좀 신기했던 게 이런 나한상도 나오거든요. 이건 말사에 있는 상인 것 같은데 막 장난치시는 분도 네, 계시고 네. 되게 자유로운 나한상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나한상들은 실제 사찰에 있는 스님들의 모티프가 많이 됐을 거란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우리나라가 인종적으로 이렇게 가슴털이 많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그 표현을 하시는데 머리털도 엄청 섬세하게 그리시고 눈썹 털도 엄청 섬세하게 그리시고 수영 당연히 섬세한데 가슴털이랑 그런 것도 엄청 섬세하게 한 거예요, 작업들에서. 그래서 아니 이게 우리나라 인종적으로 가능한가? 뭐 실제 사찰 저런 스님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뭐 계시니까 저런 표현을 해보시지 않았나. 난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불화는 저렇게 털면서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불상의 색이 좀 다른가 봐요. 그리고 입체에 또 털을 넣은 거라 아, 또 실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회화적 표현보다는 사실적 묘사를 조금 더 하신 나한상들인 것 같아요. 되게 사실적이에요. 네. 그 옛날 사람들 이렇게까지 털묘사를 열심히 하지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털의 진심입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옷 무늬나 그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맞아요. 네. 제가 일부러 좀 그 허접한 얘기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스님 가사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금 문양도 회화 못지않게 네, 뚜렷합니다. 이 조각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제가 해야 할 작업의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다.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익살꾼의 그런 표정 이거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 옷 무늬나 채색 그런 거지 제가 이제는 난 채색까지 해야 되는구나. 승아 씨는 작업도 이렇게 띄워놓고 하고 싶다. 안 됩니다. 이거랑 비교하기에는 그 감이 옆에 띄워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런 나한 상들이 나오면은 이제 뒤에 가면 후기 불화들이 나와요. 이게 좀 시대가 좀 바뀌죠. 아까는 연대가 뭐 1700년대 뭐 600년대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부터는 1800년대 이런 작업들이 나와요. 이게 조선 중기 후기로 넘어간다 그 인상이 확 드는 게 색감이 좀 바뀝니다. 중간부터 회화에. 이런 우리나라만의 산신도도 나오고 좀 뒤로 갈수록 자유롭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그려지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걸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조선 중기에서 경전 연구가 많이 됐었던 것들이 나오고 중간에 한번 불상들로 딱 임팩트 무게중심 잡고 뒤로 가면은 조선 후기에 좀 도교랑도 습합이 되고 좀 전통 민간 신앙이랑도 습합이 된 그런 불화들이 나오면서 전시장을 이렇게 쫙 이렇게 걸으면서 선운사의 그 시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섹션이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공간도 나눠져 있고 동선을 꼭 따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전시 이야기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래서 승아쌤 오늘 저랑 같이 전시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이 전공을 들어온 지도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 지식을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부끄러웠는데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 두께에 대한 그런 감각? 제 덕에 뭐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보신다면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저는 너무 좋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것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승하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나와주세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